아주 한미한 집안 출신인데 이 영조의 그 생모인 숙빈 최씨가 굉장히 영리했다는 거예요. 영리해서 이 숙빈 최씨가 겸제보다 6살이 많아요. 6살이 많아. 많은데 그런데 그 숙빈이 7살에 궁에 들어가거든. 7살에 궁에 들어가니까 이 겸제가 나던 해 입궁을 한 거예요. 나던 해 입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숙빈까지 되는데 이때 그 정치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면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이 숙종이라는 임금이 아주 극적인 인물이거든. 그래서 문화를 그렇게 최고로 끌고 올라가는 임금은 그만한 문화 영향이 있는 겁니다. 이게 문화적인 인물이니까 그런 그 극적인 연애 사건도 일으키고 다 여자도 전격적으로 가르치고 이러지 이게 바보 멍텅구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우리 사극에서는 꼭 왕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들어 놓는다. 조선 왕들을.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정말 기준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장희빈한테 홀렸다 하더라도 기준에서 어긋나니까 가차없이 내친단 말이죠.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런 과정에서 이 영조가 탄생하는 거는 이 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왜 그러냐. 겸제는 율곡학파에 속해 있어요. 근데 장희빈은 남인과 연결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사화라는 기사환국이라고 하고 사화라고도 하는 그 기사년의 사화라는 게 서인이 경종이 났기 때문에 원자 책봉 문제 가지고 서인이 몰락하는데 겸제가 14살 때예요. 그런데 스승 집안이 모두 김소황 집 아드님들이란 거예요. 육창이라고 그래서 김창집, 김창협, 김창흡, 김창업, 김창즙, 김창립 하는 그 6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학문과 예술에 다 뛰어나. 그 중에서 셋째 김창흡이 사면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명문가에 났으면서 벼슬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학문에만 잠심해서 당시 서울이 그림 같은 서울인데 그 그림 같은 서울도 영 시끄럽다고 저 철원 삼부연으로 금강산으로 용문산으로 설악산으로 도망다니면서 산속에서 산다. 그런 분의 제자예요. 겸제가. 제자인데 당연히 조선 사대부들은 과거 봐가지고 급제하면 벼슬길에 나가야죠. 그 길밖에는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기사환국이 딱 일어나가지고 서인이 전부 몰락하고 김수황이 사역받고 우암 송시열 선생이 사역받고 이러니까 앞길이 딱 막혔다. 그런 형편에 그해 또 자기 생일날 정월 초사한 날이 겸제 생일인데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요. 그러니까 집안도 형편이 없이 돼버렸죠. 뒤에서 밀어줄 스승 집안도 가망 없이 돼버렸지. 과거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그래서 겸제가 그림길을 들어갔어요. 선비가 과거 안 보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서화밖에 없어요. 그렇게 하면 이제 내려가서 농사 짓는 거. 나머지 생업에는 절대로 허용을 안 했던 거예요. 조선사회 그래서 건전했던 거예요. 요새처럼 전부 다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뭘 해요? 그러니까 조선사회에서는 중인들은 돈은 마음대로 벌되 최고 지위까지는 못 올라가게 하고 양반들은 최고 지위는 올라가되 돈은 못 벌게 했다. 그래서 나눠 갖게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사회가 건전하게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하죠. 돈 없는 양반이 아무리 유세하고 싶어도 돈 없는 중인 때 눈치 봐야 될 일이 생기죠. 또 돈 많은 중인이 지위 높은 양반 가난하다고 그거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견제를 하게 했던 게 조선사회예요. 그래서 이제 선비들은 굶어 죽어도 장사는 못해요. 공상에 종사는 못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림길로 나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겸제가 사대부로서 그림길에 나섰던 거예요. 그렇게 나선 이제 겸제인데 19살 되던 해 전국이 반전이 돼가지고 희빈이 쫓겨나고 영조가 그 해에 탄생한다. 영조가 탄생하면서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니까 서인이 다시 복권을 해요. 그래서 겸제가 19살에 이제 복권이 되는. 그럼 그 사이에 그림 공부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외갓집이 부자야.
외갓집이 보자 겸재가 어디서 났냐면 지금 경복고등학교짜리에서 났어요. 부학산 밑에. 근데 외갓집은 지금 청운국민학교 있는 근처에 외갓집이 있어요. 맞바로 보이는데.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 그늘에서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셔가지고 바로 이 갑술 환국이 일어나도 영조가 탄생하던 그 해 19살 때 환국을 보고 돌아가요. 그러니까 그 사이에 뒷바라지를 해준 거예요. 그래서 그림길로 가서 이제 그림으로 대성을 한 거예요.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사대부 집안 출신이니까 계속 과거는 봤겠죠. 봤는데 사실 시험이라는 게 한때 그 실기를 하고 그림길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면 붙이면은 그거 붙기 힘들죠. 또 붙을 수도 있는데 겸재라는 대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이 용납을 안 한 거죠. 만약 그때 과거급제 해가지고 겸재가 벼슬로만 진출을 했으면은 정승판서 됐겠죠. 잘 되면은. 근데 조선 500년 동안에 정승판서가 없는 해가 어디 있습니까? 그거 우리가 누가 기억을 해요? 그래서 겸재는 칠서, 유교 경전이 그 7종류가 있는 칠서가 있는데 그 칠서를 안 보고 외웠다는 거예요, 다. 그런데도 떨어진 거예요, 맨날. 그러면 그 안 보고 외운 실력이 어디로 갔냐면 제 그림으로 간 거예요. 그래서 주역 원리로 모두 이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. 이건 도산서원이에요. 도산서원인데 이 도산서원을 그린 거는 겸재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금강산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화명을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데 저런 그 겸재가 영조가 등극하고 나서 영조가 등극하는 그 과정에서 신임사화가 일어나고 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겸재가 서울에 있었으면은 화를 당했을 텐데 그때 기흥상도 하양 현감으로 내려가 있었어요. 그래서 영조가 등극한 뒤에야 올라와요. 올라와서 시운 한 살에 이제 올라오는데 그때 올라와가지고 겸재가 이제 이 경복고등학교 자리에서 지금 인왕산 밑으로 이사를 합니다. 지금 군인 아파트 있는 옥인동으로 이사를 해요. 그래서 만년 한 30수년은 거기서 지내는데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여러 벼슬을 거치지만 영조가 이제 뒷바라지를 해줘요. 왜 그랬냐 하면 영조가 겸재한테 그림을 배웠어요. 그래서 숙종대왕, 이 조선에서는 왕이 그림 잘 그린다는 걸 아주 숨기는 일이에요. 왜 숨기냐면 그 완물상제한다고 거기에 그냥 뜻을 뺏겨가지고 이 좋은데 심취해서 뜻을 뺏긴다 그래가지고 그래 국정을 소홀히 한다 해서 못하게